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JTBC 뉴스 보기 전에 그 20분 정도 동안 MBC 뉴스를 보는데 그때 또 보여준 그 성함이 이용주 기자님이시더군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의 자랑스러운 후배시죠. 그 이용주 기자님이 그 신친일파 그 어용 학자인지 뭔지 그 무례한 폭력, 그 오만한 폭력,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또 이제 굉장히 울컥했었는데, 그래도 스트레이트 본방송을 볼 때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주 언론, 민언련 같은 이런 민주 애국 언론분들이 그 사람을, 그 폭력을 행사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이 그 사람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MBC에서 뉴스에서 보도하시던데요. 고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금 언론인들 아니시고 저 같은 일반 그 국민들도 혹시 동참하시는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공표 혹시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 공동 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최인우 씨는 또 실방 엄청 긴 거 띄워놓으신 거 앞에 잠깐 MBC 얘기를 하셨길래 잠깐 봤더니 MBC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이러면서 또 그 깔때기를 하시던데 혹시 MBC 기자 중에 그 당신 방송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아마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진행하시던 고발 뉴스방을 한 개도 안 보셨나 봐요. 이상호 기자님이 얼마나 그 MBC뿐만 아니라 뭐 아무튼 이렇게 영향력이 크신지 이상호 기자님의 그림자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상호 기자님이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이거 막 그 탐사 취재하러 정말 너무 가진 멸시천대를 다 당하면서 다니시다가 어떤 그 뭐 한복인가 뭔가 하는 그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거의 요즘 이 핫스팟에 떠올라 있는 이 신친일파 어용 엘리트 그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그 노인네만큼 허접한 정말 그런 사람한테 막 떠밀리고 거의 그 폭력을 막 또 정말 떠밀려서 넘어질 뻔했었거든요. 계단 이런 데를 막 떠밀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분노를 느꼈었고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그 이상호 기자님을 아마 많이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MBC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이 어렸을 적의 그 경험과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뭐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언론인 생활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그 대학 다닐 때 그 학보사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뭐 교수들한테 그 학교 당국한테 탄압받고 이랬던 그 기억들 뭐 막말 이런 거 듣고 뭐 구타는 안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엄청 당했었죠. 골 때리는 교수라는 사람한테요. 그런 경험, 그 기억들, 그 부당함 것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랬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트 분자들을 너무 증오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거는 전부 다 그 이런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왜곡 조작이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언론이잖아요. 그런 언론들을 탓하지 않고 뭐 그 계몽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뭐 일단 지들이 나누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뭐 국민들의 의식이 한심하다, 뭐 국민은 개돼지다, 뭐 국민들 탓을 왜 하죠?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요. 그거에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화를 내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이 민주 애국 언론 그리고 스트레이트 팀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알아야 바꾼다, 정치 초단 이런 식으로 이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과 전혀 일말의 상관도 없이 마구마구 국민들이 선택해서 키워주시는 이런 진짜 언론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뉴 라이트를 신친일파라고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그 자한당하고 뭐 청문회 같은 거 일어나는 그런 거 국회에서 그거를 한일전이라고 너무너무 재밌게 한일전이라고 이름도 붙이셨었고 그 다음에 태극기 모독부대도 처음으로 이상호 기자님이 태극기 모욕부대, 태극기 모독부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는데 이 신친일파들한테요. 이 뉴라이트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45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아무튼 얘기 기니까요. 그러니까 짧아서 6학년 때부터 그 제 사담, 뭐, 저는 재밌지만, 들으시면서 재밌으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731 부대 있잖아요, 동포 여러분. 그 일본이 그 생체 실험 했던 거요. 일본 제국주의가 생체 실험했던 그 731 부대의 증언들을 포함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military sex slave,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우리 할머니들 증언이요. 이게 잔뜩 있는 그 어떤 굉장히 여러 권 있는 으로 돼 있는 그 전지를 너무 쇼킹하게 느끼면서 한 5권, 6권인지 엄청 권수가 많았는데 그걸 다 읽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6학년 올라갔을 때 초반부예요. 근데 그게 제가 몇 년도에 초등학교, 곧 국민학교 6학년이었나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 책에서 731 부대 기록들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우리 성노예 할머니들과 관계된 거 기억나는 게 거짓말로 끌려가서 거의 뭐 그 침상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더럽고 위생시설이 잘못돼 있는 그런 그 판자 같은 걸로 막아놓은 그런 공간 안에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시면 그 군인들이 줄을 쭉 서 있다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랬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표를 한 개씩 주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돈을 지불한 거죠. 그 일본 군인들이요. 근데 이게 현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마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거 초점 잘 맞고 있나요? 그 무슨 딱지 같은 전표 같은 그런 거 전표라고 부르나요? 그런 걸 주고 갔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건데 바꿔주지도 않고 오늘 스트레이트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권유드리고요. 진실은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신친일파, 어용, 가짜 지식인, 거짓말하는 여러분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무튼 45년 전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60년대, 70년대 그때 발간됐던 그런 기록들이 다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아니 정신은 차리든 말든 그건 댁님들 선택인데 조용히 좀 하십시오. 조용히. 그냥 조용히 사십시오. 반드시 고발 당하길 바랍니다. 전부 다. 어제 짱돌신비님 실방에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실방 때 자주 참여를 못 하는데요.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이시죠. 그 시민의 날개, 부정선거 이런 거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되게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사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신데 아마 제목을 보고 제가 그 놀래서 아니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들어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너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외롭다고 막 하시면서 실방 시작하셨었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요. 지금 현재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만 갖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군국주의 그거를 부활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움직임인데 근데 왜 진보라는 그 유튜버들 포함해서 스피커들도 왜 그렇게 수박 그 겉핥기식 아니면 언저리만 그 훑는 이런 방송을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외롭다고 막 그 힘든 걸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짱돌 신비님은 절대 외롭지 않다. 우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해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뭐냐 하면요. 여기 제가 일제의 문화라고 적어 놓은 게 그 남들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그 밟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못하게 밟아버리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게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서 할 말을 못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일상화돼 버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당연히 이상호 기자님이 생각났었죠. 너무 그리고 그 뭐 자체 검열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 이명박근혜 시대 특히 박근혜 시대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자기 검열을 해서 말조심을 해라. 이렇게 그게 뭐 말조심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그런 게 거의 뭐 그야말로 팽배하고 일상화돼 버린 그거하고 연결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신친일파 이거의 토대를 다진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때 그 안병직이요. 지금 그 이영훈이라는 그 사람의 그 스승이라는 안병직은 정말 그 학생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웃음거리였습니다. 웃음거리 정말.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많은 그 진짜 학자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거의 뭐 폄훼하다시피 하고 비웃는 분위기였죠. 근데 그랬던 게 지금 3, 40년이 흐른 요즘엔 어쩌면 이렇게 주류 학자라는 인간들이 전부 다 그 최소한 침묵을 지키면서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그 난다긴다 하는 우리나라를 뭐 이끌어간다는 지식인층이라고 뭐 소문이 나 있는 그야말로 거창한 오해의 주인공이 돼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딴 데들의 그 인문학 쪽이요. 그쪽이 어쩌면 이렇게 그쪽에서의 이 신친일파, 뉴라이트 이들의 입김이 커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제문화 짱돌 신비님이 그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딴 얘기를 하면 그 왕따 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래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 시기를 겪으면서 이 민주정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화 운동 이런 쪽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토착외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나라가 지네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심을 하고 달라붙어서 학계와 종교계 등을 통해서 이걸 장악하려고 했던 여기에 이제 다 말려 들어간 그거구나. 그게 더 선명하게 좀 어떤 그렇구나. 그 와중에 우리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어떤 깨달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실방에 참여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죠. 짱돌신비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외로워하시는지 그거를 저는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이제 제가 어떤 저한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의 소개로 유재일 씨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유재일 씨 실방에 한참 이제 채팅에 참여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그랬을 때 짱돌신비님도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유재일 씨 어떤 개인적인 음방에서 퍼스널 라이프 아무튼 그런 재밌는 걸로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짱돌신비님은 실방 도중에 이제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분이신데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더 채워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책임감, 올바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 그 노력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자세, 원칙을 견지하시면서 민주당 내의 잘못된 제가 구덕이라고 부르는 그런 쪽이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극좌와 극우가 같이 통하고 좌와 우가 같이 돌아치는 이런 분위기들에 맞서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내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유재일, 당시에 지난날의 유재일의 모습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방송까지 그러니까 전화 통화까지 했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 하면서 많이 배운다 이러시면서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재일 씨가 구독자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조회수가 무슨 최인호 씨, 그 다음에 언론 알아야 바꾼다, 정치 초단, 다른데요. 김용민, 우리 용디도사님, 그러고 새가 날아든다 이런 데는 조회수가 아무리 적어야 2, 3만이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이슈 같은 거 방송하면은 몇십만이 막 됩니다. 조회수가 10만이 막 넘어가는데, 아이고, 우리 제일 씨는 조회수 10,000 넘어가는 것도 없다시피 하고 요즘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속으로. 어쨌든 이들의 학벌주의, 엘리트주의 여기에 치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유재일이라는 스피커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패턴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라면 안 치이겠죠. 치일 일이 없겠죠. 강자에게 약하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일 수 있다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용병술은 익히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우리 털보 총수님이 별칭 붙이신 정세현 장관님을 뭐죠?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인가 아무튼 긴
명칭 단체, 그러니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으로 이제 들어다가 쓰시는 건데,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몇 차례 문제 제기했던 북한 내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의 군부와 김정일 시대의 권력 구조, 그러니까 장성택과 같은 동시대에 존재하고 몇십 년 동안 북한의 정치 권력의 일선에서 움직였던 그런 쪽, 리용호로 대표되는 이런 쪽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위치가 되실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정세현 장관님이 야단을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노선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좀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FTA 실무 담당하셨었다 그런 건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이분을 제일 처음 뵀던 거는 2017년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트통령 만나러 미국 처음 가셨을 때요. 그때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이분이 이제 이분한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강요들 중에 한 명이 이분한테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조언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요 하트가 가려질까봐 여기 핀을 안 꼽아놨더니 앞으로 자꾸 쓰러지네요, 공책이. 와, 그래갖고 오, 대박, 저런 실력자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진짜 동문이죠. 진짜 동문. 아마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을 겁니다. 미국 얘기 잠깐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텐데요. 소아 성폭행, 왜냐하면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YTN에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오전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앱스테인이요. 발음대로 하면 앱스타인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성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앱스테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스파이가 스파이라고 얘기가 됐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짤에서 제 방송에서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소아 성폭행, 성매매 체인, 링을 운영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뉴욕주 무슨 서던 뭐라 부르더라. 어쨌든 남부 지방 법원쯤 될래나요? 그런 데서 그런 소아 섹스 트래킹 차일드 트래킹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아니라요. 이렇게 성매매, 이런 인신매매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한 게 아니라 public corruption, 공공부문 부패로 이 사람을 체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막 스캔들이 마구마구 나왔었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의 앞잡이들, 그러니까 그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범죄, 마약 갖고도 모자라니까 소아성폭행 이런 쪽으로 완전히 묶어갖고 다 이 사람을 앞세워갖고, 이 지금 죽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다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클린턴 재단에 있는 포데스타 형제 그쪽도 이제 얘기가 소아성범의 피자 게이트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거기까지 엮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죽었답니다. 동포 여러분,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죽음과 관계돼서 진짜 자살한 거냐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YTN에서 얘기를 하면서 웃겼던 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옛날 트럼프의 트위터요. 이 사람 얘기하면서
되게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건 뭐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칭찬을 예의 삼아 칭찬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은 뭐 fun to be with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만큼 예쁜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 미인 대회 같은 거 막 그 조직해서 아메리칸 뷰티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대문자로 much younger girls 이렇게 훨씬 더 어린 애들을 좋아한다. 뭐 이딴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 사람 체포됐을 때 오히려 그 애국적인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이때부터 이 남자를 경고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YTN에서는 또 트럼프까지도 그 연루돼 있을 수가 있고 뭐 잘못돼 뭐 엮일 수가 있다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너무 참 수준 낮은 그 추접스러운 오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죽었대요. 왜 죽었나요? 오호, 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죠? 궁금합니다. 왜 죽었을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의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 갖고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근데 흑인들 트럼프 지지율이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도시 그 도시의 그 슬럼화, 동공화 이런 거에서 거기에서 이제 절대 빈민, 극한의 빈민으로 밀려 나오는 그 이제 그 한부모 가정으로 막 되고 이런 쪽을 보호하고 전면적으로 대수술을 하겠다라는 거 선거 공약 때부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mothers and children 이렇게 대도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근데 뭐 흑인이다 누구다 이런 말 없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 흑인입니다, 여러분. 다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빈민 흑인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실제로 실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미국에서 그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제가 인용하는 그 일관된 방식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 유일한 전문 여론조사 매체에서 흑인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 중에 가장 높을 뿐더러 작년 대비 더 높습니다. 그렇게 표를 실어놨더군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선택해준 미국 국민들께 저는 이제 굉장히 갈수록 많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위비 갖고는 왜 이 난리가 나느냐? 오늘 JTBC에서 이제 그 매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보도의 방향을 가면 갈수록 진짜 더 세련되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손석희 앵커가 이제 오늘 보도를 하시던데 그 자기들 그 정치연금 내는 지지자들한테서 한 얘기가 본래는 그 이제 언론인들이 그럴 때는 취재도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방위비 뭐 10억 달러인가 뭐 아무튼 그거 받아내기가 월세 내는 것보다 더 쉬웠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 다 국내 선거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과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북한의 그 외무성 쪽이 우리 대통령님한테 난리치고 막 별 헛소리하고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결코 뭐 불리한 이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라는 이런 쪽에서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야말로 그 언론 보도의 15단 뭐 최고수 정점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손석희 앵커는 아마 방향성을 갖고 어떤 의도성을 갖고 그런 식으로 방송의 그 보도의 내용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짱돌 신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이상우 기자님 그리고 또 이제 그 손석희 앵커께서
선택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존댓말을 막 쓰게 되네요. 극존칭을 하게 되네요. 옛날에는 막 욕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틀어주시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제 뭐더라? 뭐였죠? 무슨 월이었죠? 까먹었네요. 무슨 담벼락에 원더월인가요? 그 놀라운 벽 그런 거.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주시는 걸 보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게 무슨 영화에서 제목이 나온 거라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사랑했던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님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 일하시는 그 안에서는 유명했지만 뭐 어쨌든 근데 우리 아버지 오리지널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엄청 뭐 뭐죠? 알려진 사람이 한 얘기를 인용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직 로맨티시스트 낭만주의자 로맨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람들만의 사랑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을 먹고 사나요? 꿈을 먹고 사나요? 어쨌든 오직 로맨티시스트만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명언을 이제 나한테 씩 웃으면서 해준 적이 있어갖고 저 어렸을 때요.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 속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거 인도의 유명한 현자의 말일걸요 이거 이런 아파하면서도 또 다시 사랑하는 생명력을 가진 이런 손석희 앵커님 그 다음에 뭐 털보 총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결국은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들 그렇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민들이 그들을 앞세워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 속에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짱돌 신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실 거 알아요. 이거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아가리를 닥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아닥하게 만드는 우리 입은 아가리는 아니죠. 어쨌든 침묵하게 만드는 이것의 본 바탕이 일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사람들을 옥죄고 획일화시키는 그들의 문화지 본래 우리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이거 일깨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 로맨티시스트, 낭만주의자들이 됩시다. 현실에 굳게 발을 디딘 용감하고 건강한 로맨티시스트, 낭만주의자, 낭만을 꿈꾸며 이런 노래 없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푸나님이 맨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시죠? 새날의 푸나님. 분위기 너무 따뜻하신 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우리 지사님 재판이죠. 그래서 아주 금방 우리 지사님 내용 갖고 또 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면서 우리 낭만주의자들은 낭만을 꿈꾸며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낭만 고양이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갑니다. 만세.